만성 방광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담 중에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 보니 우울하기까지 하다고요. 만성 방광염 증상은 여성분에게 배뇨장애를 동반하게 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 전립선염을 동반합니다. 일단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만성 방광염이나 간질성 방광염은 요로 감염 등 다른 명백한 원인 없이 방광 쪽이 불편하고 치골 상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간 빈뇨나 야간뇨 혹은 절박뇨 등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이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적절한 소견을 듣지 못했거나 효과를 못 봐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이런 방광염 증상을 요로 감염 혹은 자가 면역 반응, 그리고 신경계 이상과 방광 쪽 손상, 더 나아가서는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 정서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각각 다르고 예후 자체도 극명하게 나뉘는 편이죠. 이 증상은 기질적인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추 골반 주변에 화학적인 염증들이 신경들을 자극하면서 주변 연부 조직의 기능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화학적인 염증들은 MRI나 CT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먼저 방광염 증상을 신경해부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골반 주변에 신경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쪽 일부 신경들은 방광 쪽을 지배하거나 혹은 성기 쪽으로 지배를 합니다. 당연히 골반 기저근 쪽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골반 기저근의 병변 및 기능장애는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통증과 함께 배뇨 문제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골반 기저근은 특히 코어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코어가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증상이 일단 나왔다면 증상은 꽤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치료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요추골반 구조물의 손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강 안쪽에 만성 염증들을 없애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죠. 치료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꽤 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 업무 혹은 운전처럼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만보 걷기, 등산, 마라톤, 축구, 자전거 등 무리한 운동을 즐겨하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일단 체중이 오랜 시간 깔리게 되면 골반 주변 인대나 관절에서 염증들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하면서 골반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청골과 장골이 트위스트가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염증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잘못된 움직임들이 골반강 내부의 염증들을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방광염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작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소에 허리나 골반, 서해부 주변이 뻐근했다 풀렸다 반복하거나 혹은 아팠다가 또 괜찮아지는 경험이 없었는지 여쭤보곤 합니다. 그 당시는 아니라고 하셔도 치료를 받는 중간에 생각해보니 그때 그랬던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걷거나 뛰고 나면 좀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이 염증들을 근육의 움직임으로 확산시켜 놨을 뿐입니다. 쉴 때 다시 모이게 되죠. 오히려 염증들이 조금씩 커지기도 하고 범위가 점점 커집니다. 저는 만성 방광염 환자분께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 증상을 가졌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거나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증상에 적응해서 불편감에 익숙해지는 방법이죠. 꼭 두 번째 방향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적응의 동물이라 지금은 죽을 것 같이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정도로 적응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증상이 있을 때 피하셔야 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활동. 두 번째, 격렬한 운동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스트레칭 마사지는 오히려 주변 구조물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되는 운동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 기저근, 이 골반 기저근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운동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숨을 쉬실 때 복부 쪽이 잘 확장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복식 호흡을 해보라고 해도 계속 흉식 호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숨을 쉴 때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분들은 한번 고개를 숙여 보세요. 그리고 명치까지 살짝 숙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위쪽에 흉식 호흡은 억제되고 아래쪽에 복식 호흡만 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눕습니다. 일단 베개를 준비해 주시고 다리 사이에 껴 넣습니다.
이 자세로 버텨주실 건데요.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뜨거나 할 겁니다. 허리가 떠 있으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아래쪽에다가 얇은 이불이나 수건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관절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30초를 버텨줍니다.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30초도 힘들 거예요. 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될 건데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각도에서 고관절을 조금 더 펴서 이 각도로 한번 버텨주세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배꼽 아래쪽의 하복부가 먼저 숨이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복부보다 상복부에 숨이 먼저 들어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어가 아직 약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어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숨을 쉬었을 때 복식 호흡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복부 쪽으로 호흡하기 힘든 분이 많습니다. 코어 운동을 하라고 했다고 플랭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렬한 운동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복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원래 불편한 곳에 통증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